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개인마다 여러 방법과 여러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직업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관직도 얻으려고 공무원 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참 나이가 한 55세, 60세쯤 되면은 자기가 걸어왔던 걸음과 더불어서 과연 가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견주어 보게 되는 것은 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렇죠. 성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기울 때 비로소 한 번은 반드시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기회다 하고 하면은 그건 또 새로운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막 자포자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지향할 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그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어떤 그 기준점을 국가와 더불어서 합니다. 국가. 내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가치, 그것을 어떤 부분 지향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치에서 가장 정점이 대통령이에요. 국가의 치리자. 국가가 주는 거예요. 권력을,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런데 국가는 한편으로 보면 다르게 돌이키면 개인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국가, 그 국가 자체는 가치에 대한 국가 스스로가 국가에 대한 가치를 지향하는 그 모습은 어디 있느냐. 국가도 국가 자체의 어떤 국력이라는 개인에게 가치를 부여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권력, 그 사람이 어떤 나타낼 수 있는 힘, 그것이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어떤 뭐 상대적인 표락을 한다면은 국가의 가치는 국가 나름대로의 국가의 국력을 나타내는데 가치를 지향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국가가 가치를 지향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쟁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국력을 튼튼할 때는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가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하기 전에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벗어나면은 국가의 생산물, 다양한 생산물을 가지고 그 국가의 어떤 위상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생산물이라는 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죠. 농산물. 백성들을 어떻게 잘 먹이느냐, 안정되게 먹이느냐, 소속에 있는 국가 안에서의 백성들을 얼마나 잘 먹이냐 할 때에 그것이 국력이다. 안정된 국력은 그 나라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큰 틀을 가지고 국가가 지내오는데 지금은 2012년이라고 하는 기점을 통해서 현재 2017년을 볼 때 각 나라마다 국가의 가치는 뭐를 보고 나타내느냐. 지금은 경제 구조라. 모든 나라가 경제라고 하는 어떤 지표를 낳고 그 나라의 어떤 가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걸 측정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도 인정받으려고 주관적으로도 국가 개인 어떤 개 국가마다 그거 자체를 드러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국가가 국가의 가치를 지향하는 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 인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 55세 미만, 이것이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서 그것이 다 경제활동 인구냐? 거기에서도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또 전반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15세 미만도 비경제활동에 들어가고 55세 이상도 비경제활동으로 들어가지만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15세 이상 55세 미만 사이에도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다. 전체적인 국가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전체가 다 경제활동 인구냐 아니냐 이걸 두고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비경제활동을 제외한 순수한, 즉 15세에서 55세 미만 사이에 있는 요 경제활동 인구의 중에서 순수한 비경제활동을 빼고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국가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것으로 저들에게 나름대로의 또 부여되는 여러 가지 어떤 혜택들을 부여하는, 그래서 국가가 가치를 주력적으로 겨냥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보여지는 실제로 세금을 국가에 매기고 국가에 또 국가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의 가치는 알고 보면 그 시대, 그 세대들 15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에 해당되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국가와 관계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또 국가는 또 정책을 베풀 때 분명한 대상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국에는 국력이 나오고 그 국가의 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정치한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할 때에 내가 이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고 국가 단위를 가지고 자기가 지도자 되어져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요소들 속에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 관계를 어쨌든 간에 높여서 잘 융화해 가지고 국가를 어쨌든 가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구호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또 우리가 여기 보는데, 이 국가의 거는 이 참 국가가 기대를 거는 이 수용하는 인구들,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국가는 기대를 하고 막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이에 해당되는 15세 이상 55세 미만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국가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애를 쓰고 하는 이 정책들의 이걸요, 거의 대부분이 국가가 기대를 건다라는 것조차도 이걸 모르고 있고, 또 본인이 그것을 국가에 대해서 어떤 힘의 어떤 역할에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 하는 건 좀 어쩌면 잘못된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모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는 그래 하는데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 워낙에 수가 많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분리해서 통계화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발표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계몽하는 데이터들이 언제부터 이게 형성되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자료가 있어서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나라 데이터로 보는데 우리나라 노동시장, 즉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어떤 동태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뽑아낸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그 표시된 내용이 그래요. 만 15세 이상 인구수, 55세 미만은 이라고 제한 안 되고 55세 이상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15세 이상 인구수가 33,598만 6천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 5천만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이 3,500만. 그러면 15세 미만이 한 1,500만 된다는 말이에요. 15세 미만은. 그리고 그 중에서 3,598만 6천 명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수, 15세에서 50세 사이도 들어가지만 또 55세 이상 이 전체를 다 해가지고 전체가 1471만 6천 명. 어느 연도인지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그 통계청에서 뽑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수가 몇 명이냐 할 때는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15세 이상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수를 빼버리면 2127만 명이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수라니까.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때 그러면은, 이제 경제활동 수로 해가지고, 취업수 해하고, 사람 수를 쭉 이래 또, 취업자 수를 해하고, 실제로 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수 중에서, 2127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수인데, 그 중에 취업을 한 사람, 실업이 있다네요. 실업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다. 그걸 다 해서 경제활동 인구수인데, 취업자가 몇 명이냐? 2천만 명. 2014만 9천 명. 그러면 2127만 명에서 2014만 9천 명을 빼면은 실업자 수가 나요. 실업자 수. 실업자 수가 현재 그 당시에 보니까 1121만 1000명. 1121만 1000명이 실업자고, 112만 1000명이 실업자예요. 2127만 명에서 112만 1000명이 실업자예요. 이 당시에 실업률이 5.3%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가지고 실업자하고, 실업자는 일 안 하는 사람인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럼 실업자가 5.3% 정도 되면, 괜찮다. 이건 또 오산이에요. 데이터 내는 그 어떤 적용되는 그룹이 또 달라요. 이 중에서 실업률을 낼 때에 그 효과, 소위 말하면 부가 노동자 효과, 이게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실망 노동자 효과,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 요소에서 실업률이 이게 상당한 변수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효과들에 대한 것을 다 제거하고 실업률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는 정책 속에 지금 이런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근거로 어느 정도 점도해 두고, 제가 그 인터넷에 실업률이라 하는, 실업자 수에 대한 검색어를 가지고 한번 열어보니까 어디에 넣은 거예요? 2017년 5월 11일 데이터예요. 5월 11일 데이터 통계청에서 발표된 내용을 한 거니까 지금 이달이죠, 이달. 2017년 5월 17일이니까 5월 10일이니까 이 데이터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데 실업률하고 관계된단 말이에요. 실업률. 당시에 5.3% 실업률이 나왔는데 이게 한 10년 전에 데이터인지 언제 데이터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인구 센서스 준비를 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것이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 텀이 있으니까 금년 4월 달에 지금 발표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금년 5월 달에, 지금 이달에 4월 달부터 취업자 수가 4월, 5월 지금 연속해서 2달 연속 지금 40만 명 이상이 증가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곧 이자도 지금 기준금리도 올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다른 데서는 지금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에서는. 이거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뭔가 꿈틀거리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달간 계속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거, 40만 명이 늘어나는데 토가 뭐냐니까. 그게 토가 청년층은 여전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취업을 많이 하니까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청년층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층의 실업률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15세 이상에서 29세 사이니까 청년층의 실업률이 10.9%. 전체 요 지금 현재 데이터에서 나오는 전체 실업률은 4.2%예요. 그러니까 5.3%보다는 떨어지는
4.2% 수준이니까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데 청년층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느냐? 작년 대비로 0.3%가 청년층, 아까 15세, 29세 사이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지금 현재 2만 1000명으로 계속해서 4.3% 늘었다. 청년층의 실업자 수는 19세, 29세가 아니고 전체 청년층 전체를 볼 때는 2만 1000명이 지금 4.3% 늘었다. 그중에 이제 구조적으로 어찌 되냐니까 대졸 이상 실업자가 있고 고졸 이상 실업자, 중졸 이하 실업자 이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 보니까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지금 60만 900명, 60만 9천 명, 60만 9천 이 증가가 이게 해마다 9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대졸 이상의 실업자가 9만 명이 계속 연도에 뭐 취업했다가 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취업했다가 실업되고 취업했다가 실업 이런 데 있고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서 취업 안 된 사람이 있고 대졸 이상 이게 60만 9천 명. 고졸 이상은 현재 47만 7천 명인데 지금 이것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천 명이 어떤 증가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고 중졸 이하가 감소가 있어서 이제 감소로 나타나는 것은 중졸 이하 취업자는 이 실업률은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실업률 자체에도 지금 어떻게 실업률을 낮게 내려고 데이터가 조작되어 있는 그 조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이론적인 요소에서 이것이 아까 말했지만은 부가 노동자든지 그 다음에 실망 노동자라든지 이런 요소를 전부 배제해버리고 그냥 실업자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통계를 갖고 우리는 지금 현재 국가가 하나의 그 노동시장 자체를 어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업률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5.3%, 4.4% 떨어지는데 청년층의 실업률이 10.9%라 하는 기존 일본 전체에서 배 이상 되어지는 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대학 졸업생, 대학 이상 실업자가 60만 9천 명이 늘어나는 이 엄청난 추세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치라고 예상하고 국가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럴 적에 국가는 개인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또 산업에서 엄청난 수확을 얻을 거다 싶어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면 국가에서 공부시키는 마지막 수준이잖아요.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수준, 공부를 시켜서 마지막 수준에서 기대를 하는 것이 이 대학이잖아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국가가 국력을 다해서 국책으로 나름 정책을 가지고 이 대졸 취업자들에 대한 대졸 어떤 졸업생들의 취업 활동이 왕성하도록 국가가 지금 국가의 어떤 정책을 내걸고 지금 밀어붙이는데 아니 실업률이 증가를 한다.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를 향상시켜서 개인적으로도 공부에 가서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조직 속에서 국가가 주는 여러 혜택 속에서 공부를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고 공부를 했는데 정작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국가가 바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나지 아니하고 본인들도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현장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요소, 찾지 않으려고 하는, 접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업자로서 남아있는 데이터가 보인다. 이런 요소가 어디 있느냐, 뭐 때문에 그렇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가 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묵살되고 있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석해낸 내용은 그래요. 직업에 대해서 의존성, 너무 의존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하다.
자아가 갈등이 지금 아직도 어떤 심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 불안을 느끼니까 달라들지 못하고 있다. 직업에 대해서 확신이 결여하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걸 평준화, 이걸 무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돼요. 현재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자기 괴리, 자기 어떤 정체성 부분에 엄청나게 지금 국가에 대한 자세가, 국가는 가치를 매기로 했는데 개인의 젊은이들의 개인의 자세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심리적으로서 이걸 뭐 두둔하는 이런 표현 말고 제 개인이 지금 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 국가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저는 한번 경제적인 이 지표를 건하면서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경제활동 연령층의 특징 자체가 첫 번째,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대처를 못하고 그 기준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달려오다가 나이가 딱 졸업할 나이 돼가지고 직장 들어갈 나이 돼가지고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보적이네, 진보. 어떤 주어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든지 젊은이들 가운데 돌아다니는 어떤 여러 가지 여론들, 이런 데는 기가 밝고 그런 데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지만은, 자기가 옳고 자기는 항상 옳은 거고 사회는 항상 뒤처지고 자기가 나서면 뭐든 다르거든, 이런 요소 속에 우물 안에 참 깨구리처럼 그 사상이나 사고방식이 딱 고정적으로 갇혀있는 진보적이래. 그걸 저는 진보라 그러는. 전체적인 걸 두루두루 연령 전체를 갖고 깨뚫다든지 국가 사회가 다른 나라하고 관계해서 이런 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파악을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거 갖고 그냥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그 내용을 갖고 자기 자세를 갖추고 있는 진보적인 이런 성향. 나라도 나라가 아니고 자기는 가장 옳고 하는 이런 요소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자기가 결국에는 국가고 자기가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분명한 하나의 일꾼이 되어질 건데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요. 젊은이들에게 뭔가 정치를 해갖고 정책을 내놓고 뭐 그저 준다 하니까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를 정말 살리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없이 그냥 덥석덥석 아무 저항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마치 미끼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볼 수 있는 이 젊은이들이 국가에서 내는 여러 복지정책에 그냥 그 좋아라고 달라들어가지고는 그것을 그만 안주해버리고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저 다른 사람 앞에 젊을 때부터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 이 과시하려고 하는 정치를 하면서도 이런 구호를 막 외치고 밤에 그 나가가지고 막 손을 막 내민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그런데 가면 갈 시간이 어디였어?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정치적인데 괜히 나하고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 기했다 이런 거 나타내려고 그러고 투표 어떤 데 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괜히 엉뚱한 자기하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반정부적인 요소 그거 색깔이 가지고 내가 가장 국가를 위하고 있다 이런 자세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전체를 봐가지고 저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요소에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개인의 가치, 한 개인의 가치, 기준점 자체를 차야 되고 또 젊은이라 하는 이것은 분명히 나이를 늘 더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여기서 그만 전체가 다 끝이 나는 줄 알고 자기가 그만 결정을 다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 우명,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데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고 허황되게 쌓아놓은 그 어떤 토대 위에 자기가 어떤 도둑질 해갖고 얹어서 갖고는 그 가치를 가지고 현재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객관적으로 말은 하려고 하는데 직접 몸으로 달려가지 않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이런 내용이 그냥 평준화되어 있어. 평준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직장 문제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분명한 자기 한계에 맞는 직장의 개념, 직업의 개념 이것 자체를 자기 거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업률 높아하는데 그런데 같이 등달아서 동참하게 되는 이런 계층으로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본문의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개인에게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그 국가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이 내용을 비춰보면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젊은이들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사명이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음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분명한 기준을 찾아야 될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찾지 못하고 그냥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공자를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공자가 그 나이 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에서 비난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내용을 두고 여자가 얼마나 그 고민했는지 이게 젊을 때 나타나는 부모 두 분이 전부 다 총살에 의해서 총에서 다 죽어가는 그 사건을 만난 그러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 개인의 이걸 갖고 분명히 하나의 가치 부분에서 연결해야 될 분명한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접근하지 않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